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월가 테슬라 국제 뉴스까지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여기 지금 오늘 스타쉽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카운트다운 보이시죠? 10분 30초 뒤 아마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와중에 발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스페이스X의 상장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린 종목 있죠? DXYZ. 오늘 26% 간 거 아시죠? 이 발표를 앞두고 움직인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즈노을 구독만 하셔도 뉴스만 들어도 이렇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화면은 카운트다운 9분 57초 이거 보고 계속 뉴스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조금 걱정스러운 뉴스가 전해지고 있네요.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 언론에 좀 앞서가는 장난질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장난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균열이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급기야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장관이 후보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어떤 장관이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그 장관직들이 좀 말이 많잖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의 작업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뭐 청소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놈도 법무부 장관에 되질 않나 아무튼 좀 거시기한데 자 일단 요 소식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0의 인선을 발표가 있는 가운데 차기 교통장관으로 션 더피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최근까지 팍스 비즈니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한 그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이어 두 번째 팍스 진행자 출신의 장관 지명자가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팍스 쪽은 약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쪽이잖아요.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와 만날 것이라면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장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즘 코인이 시장에 이거는 상관없이 잘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자, 한편 트럼프 당선인과 최근 이른바 공동 대통령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교통장관 후보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더피 전 의원에게 밀리면서 트럼프 당선인 측근 간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교통장관, 저는 이거는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봐요.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통장관 임명만큼은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다른 거는 몰라도 오토파일럿 때문에 FS 때문에 들어간 건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교통장관에 지명된 더피 전 의원은 방송인 출신이지만 다른 지명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지방검사 출신인 그는 2011과 2019년 위스콘신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다가 선천적 질병을 가진 딸을 돌보기 위해 사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팍스뉴스에서 정치 분석가로, 지난해부터는 팍스 비즈니스 TV쇼 더 보럼라인의 공동 진행자로 활동을 했고요. 역시 팍스뉴스 진행자인 배우자와 자녀 9명. 와우. 9명을 두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샤는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 $1,000억 이상의 교통부 연간 예산과 방대한 규모의 인력을 이끌기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이 더피 전 의원이 관장을 항공과 자동차, 철도 등의 분야가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머스크의 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걸려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당초 우버의 전 임원인 에밀 마이크를 교통장관으로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머스크의 월권 논란이 교통장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엑시오스는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앱슈타인 전 법률고문이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인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엑시오스에 따르면 13일 플로리다
사저 마러에서 리조트의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이 최근 인선 및 관련 정보의 언론 유출 책임 등을 놓고 크게 한바탕 했답니다. 주먹 다짐은 아니고 말 정도죠. 앱스타인 전 고문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대권 도전 때부터 그 곁을 지켜온 측근인데요. 자, 이에 최근 신흥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와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앱스타인 전 고문 간의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모양새라는 분석인데요. 자, 이와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의 크고 작은 행보들은 연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어저께 장 끝날 때쯤에 자, DJT가 벡트, 티커는 BKKT거든요. 벡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벡트 주가가 무려 162.5%나 뛰어 올랐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피인수자가 아닌 인수자인 트럼프 미디어도 어제 16.7%나 갔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벡트 측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에 노 코멘트 하겠다 그랬어요. 오, 대박. 노 코멘트.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0.71%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벡트가. 그리고는 애프터에서 약간 살짝 2.54% 오르고 있긴 한데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테슬라 주가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 중인 테슬라 주가는 5.6% 올랐고요. 다만 반면에 우버와 리프트는 각각 5.4, 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그래서 2.14%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스타쉽 발사를 이제 3분 59초 앞두고 있습니다. 무사히 성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6발 중에 5발은 요격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죠. 그렇죠?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자, 오늘 새벽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이름은 에이테크스라고 하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자,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크스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인 브란시스크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km의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오전 3시 25분 적군이 에이크템스 6발로 브란스크 지역의 한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한 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의 잔해가 군사시설로 떨어졌으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네요.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러시아 본토의 첫 공격 사례입니다. 자, 미국은 그간 전쟁 확장 방지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제발 러시아 본토 좀 깨르게 해주세요. 그래도 계속 허락을 안 했잖아요. 저 하려면 딴 무기 써 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약을 걸어왔는데요. 미국산 무기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입한 러시아군에 대해서만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받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그 푸틴이 핵전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 딱 고치는 게 나오면서 저희도 속보로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뚜껑이 열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패싱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바이든이 이것 봐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도 좀 높여 주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지원할 거 하고 통과될 거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미국이 자국산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러시아는 이에 핵카드를 꺼내 맞대응했죠. 맞대응. 자, 푸틴 대통령이 핵억지 분야 국가 정책의 기초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하게 되고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또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 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교리에 명시하게 됩니다. 자, 크렘린궁은 오늘 브리핑에서
자, 우크라이나가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 오늘 또 장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러시아 측에서 국방장관인가 대변인인가, 그래도 우리는 핵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지 않아 하면서 또 꼬리를 한번 싹 빼는 그런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핵 전쟁 나면 다 같이 죽죠. 다 죽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기싸움이라고 봐요. 이 트럼프의 자서전에 따르면 김정은 그때 만나서 하노이 했을 때도 김정은한테 너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이 있다며, 유명한 얘기죠. 그래? 근데 내 책상에도 더 있어. 근데 그거 알아? 내 책상은 버튼이 더 커. 나중에 김정은이 그랬단 말이 있죠. 야, 그렇게 말하는 놈 처음 봤다 하면서 확 찌그러졌죠. 자, 발사를 앞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6, 5, 4, 3, 2, 1, 발사! 자, 한번 역사적으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 텍사스에 있는 지금 발사 현장에서 스타쉽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저 스타쉽 안에 5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사진 보셨죠? 저 로켓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저는 발사대에 저 스타쉽이 걸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엄청난 로켓가 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제 친구 일론. 자, 조금만 더 좀 지켜보고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제 친구. 제가 조금 요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책들을 조금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화성까지는 갈 수 있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까지는 아직 살짝 약하답니다. 보낼 수는 있는데 지구를 돌아오지 않을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돌아오는 것까지는 아직 조금 그려가지고 뭐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요. 그렇죠? 자, 지금 대기권을 향해서 계속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발사한 지 1분 45초. 여기 밑에 이제 보이시죠? 와, 이게 2200, 2300km. 우리 차로 운전하면 100km만 해도 엄청 빠른데 2500km. 대박.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 사실 재활용 우주선이 있었죠. 콜롬비아호, 그 다음에 챌린저호 기억나시죠? 근데 챌린저호가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발사하면서 폭발을 했는데 폭발될 그 가능성이 그때 0.000 몇 프로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챌린저 그 유인 우주선이었죠. 안에 미국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타고 계셨어요. 딸을 둔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죠. 근데 어릴 때 사실 저 그걸 보는 순간 저한테 일종의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렇게 로켓 발사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여기는 지금 사람이 타고 있질 않아요. 안전하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가 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스페이스X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화면을 보시면서 귀로는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혼조세인데요. 네, M7만 간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우는 마이너스 0.28, 나스닥은 플러스 1.04, S&P 500은 플러스 0.40, 러셀 2000은 플러스 0.74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내일이 이제 엔비디아 어닝 발표잖아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라는 악재를 이겨내면서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지수별로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양새였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날려보냈다는 소식 속에 증시는 처음에는
빨갛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푸틴이 핵 이야기하니까. 자, 다만 이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핵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시가 일단 손실을 줄였죠. 자, 결국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전쟁 공포를 떨치면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거의 5% 가까이 상승했고, 야, 오늘 5% 상승할 거였으면 어제 왜 그렇게 떨궜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월마트는 오늘 프리장에서 어닝 발표 있었잖아요.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월마트의 미국 사업은 비슷한 매출 매장에서 5.3%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만 리노베이션 소매 업체, 그러니까는 리노베이션 그냥 건축 건설 자재들 파는 데죠. 로스, 홈디포 같은데 2024년 연간 유사 매출이 최소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는 4.6%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마트하고 이 로스의 이 발표 자체가 조금 어긋나면서 시장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 우리는 지금 우리만의 대륙에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고조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은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체 슈마컴이죠.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계획을 나스닥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40% 가까이 폭등했다가 프리장에서 좀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본장에 올라서 31.24%. 자,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1억 800만 명이 제이크 폴과 타이슨의 복싱 경기 보셨습니까? 이걸 시청했다고 밝힌 후에 2.87% 상승했는데 타이슨이 봐준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죠, 넷플릭스가. 자,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낙관론에 더해 S&P 500이 2025년 말까지 6,5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내각 인선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다시 화면 볼까요? 와, 정말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광고가 나오네요. 자,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라이브고요.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지금 스페이스X 스타쉽 발표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지켜봤다고 하네요. 네. 스페이스X에 가면 꼭 이렇게 우주복 요걸 입죠. 여기 좀 보시면 요 QR 코드 요거 하시면 Don't let this opportunity slip away. Our mission at SpaceX has always been about pushing boundaries and achieving the impossible. Today, we're not only reaching for the stars, but also empowering you to reach new financial heights. So, take a leap of faith, scan that QR code, and double your crypto assets now. 이걸 또 화면으로 보이시면서 일단 뉴스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자, 푸틴의 핵무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코인베이스 그 CEO가 만나면서 트럼프 행정 내각의 이 가상화폐 쪽 이게 그 담당 내각을 임명할 거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임명하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뉴스 한번 터지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코인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 요즘 최고로 행복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 또 축하.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94,000달러를 진입했고,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 비트코인 가격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92,358.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92,3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와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 버시는 분들은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수많은 변동성과 업앤다 그걸 다 이겨낸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그렇죠. 여윳돈으로 큰 그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이제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려는 방안으로 신차 및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네요. 자, 통신은 트럼프 측 고문들은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확정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책은 전기차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정책 패키지가 사실상 대규모로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으로 엄격하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사실상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2032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경트럭의 3분의 1을 사실상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을 완화하도록 로비해왔지만 반면에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차 모델과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도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환경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신차 연비를 갤런당 평균 50마일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까지 갤런당 약 39마일로 연비를 개선하는 규정으로 대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거를 지워버리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뽑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픈 AI라고 아시죠? 그렇죠? 오픈 AI 이제 어닝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급등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이 맺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내각으로 탁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CEO인가 어떤 회사의 CEO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이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은 큰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월마트 3분기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월가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소비의 문화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월마트가 기대를 웃돈 실적을 내고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이던스 좋았어요. 월마트의 3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5.5% 늘어난 1,696억 달러로 전문가의 전망치인 1,677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58센트로 전문가의 전망치 53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자, 월마트는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4분기에 기대를 웃돈 매출 성장세를 기대하며 올해 순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에 3.75에서 4.75에서 4.8에서 5.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 고객들이 매장 방문당 구매량을 늘렸는데 이전보다 신중한 소비를 위해 할인 매장을 찾은 소위 소득계층 가게의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월마트는 실적 발표 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제품 가격이 오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든 이들이 이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일단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요즘은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보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여러분에게 좀 더 양질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조금 더 프리미엄급 명품 뉴스들을 제가 돈을 내고 사는 저희가 여러분이 말고 그래서 그 양질의 뉴스들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삽니다. 그 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미주놀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도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 공부방 요즘 시장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또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밑에 하단 보이는 링크 타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